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겪었던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35살, 직급은 과장입니다. 직원 수는 대략 2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고, 솔직히 큰 욕심 없이 안정적으로만 다니면 평생 직장처럼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이 회사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제가 25살이었는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사원으로 시작해서 3년 차에 대리, 7년 차에 과장이 됐습니다. 사실 진급이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인정받으면서 올라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분위기도 가독적이었고 사장님도 오래 다닌 직원들을 챙겨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3개월 전, 회사에 25살 신입 여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그냥 평범했어요. 이름은 이소연. 키 160cm 정도의 단발머리, 조용하고 예의 바른 편이었죠. 저는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나도 10년 차구나. 후배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출근 날부터 업무를 차근차근 알려줬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해.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다른 선배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계팀 박 차장님은 얘 참 예쁘게 생겼네 라며 좋아하셨고, 영업팀 김 대리님도 성실해 보인다 며 챙겨주셨죠. 사실 입사 초반에는 그냥 평범한 신입이었어요. 업무 파악도 느린 편이었고 특별히 잘한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엑셀도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았고 보고서 작성도 많이 서툴렀어요. 사회초년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한 김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입들과 달리 이 친구는 야근을 거의 안 했어요. 정시에 딱 맞춰 퇴근하더군요. 처음엔 요즘 애들이 워라밸을 중시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이 유독 이 친구한테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회의 때도 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 라며 의견을 물어보시고 점심시간에 따로 얘기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처음엔 이사님이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건가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러던 중 입사 3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입 이소연, 우리 이사님이랑 사귄대.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근거 없는 뒷담화인 줄 알았어요. 저희 회사 이사님은 43, 미혼의 노총각이었거든요. 키 170cm 정도의 약간 뚱뚱한 체형, 대머리에 안경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중년 아저씨 모습이었어요. 성격은 괴팍하진 않지만 내성적이고 평소에 직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사님은 사장님의 대학 동기 출신이라 사실상 공동상업자 같은 위치였어요. 실무에는 거의 손대지 않고 주로 사장님과 경영진 회의나 외부 미팅에만 참석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일반 직원들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신입과 친해진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뭐 둘이 사귀든 말든 내 일이 아니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 직장 내 연애가 그리 드문 일도 아니잖아요. 다만 나이 차이가 좀 많긴 하지만 뭐 어른들끼리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신입이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9시에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이소연 씨를 부장으로 승진시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원에서 바로 부장이라니.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거 싶어서 옆에 있던 박 차장님을 쳐다봤는데 그 분도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10년을 다니면서 사원, 대리, 과장까지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매년 평가를 받고 실적도 쌓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신입이 불과 6개월 만에 그것도 팀장도 아닌 부장이라니. 사실상 제 직속상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이 부장이지만 조직도상으로는 과장의 상사잖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사님의 배려, 야근 면제, 그리고 지금의 승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장이 된 그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우선 출근 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원래 회사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인데 이 친구는 10시, 11시에 와도 아무도 뭐라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점심시간 이후에 오기도 했어요. 늦으셨네요? 하고 넌지시 물어보면 이사님한테 미리 얘기해뒀어요. 라며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이사님 백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업무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본인이 직접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전부 저나 다른 팀원들한테 시키는 식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 좀 작성해 주세요. 과장님,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는 과장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윗사람이니까, 그리고 회사가 돌아가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 선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체 회의 때였어요.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그 친구가 대놓고 과장님, 그런 구식 방법으로는 안 되죠.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해요. 라며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제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과장님은 너무 고리타분해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라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부장이니까, 조직의 위계질서니까. 심지어 저를 부를 때도 존댓말이 아닌 반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 그 일 처리했어? 이거 좀 봐봐. 처음엔 말 실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는 걸 보니 의도적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모인 박 차장님과 김 대리님이 이게 무슨 회사냐? 라며 푸념하는 걸 들었어요. 6개월 만에 부장? 우리가 바보냐? 저럴 거면 다 때려치우고 싶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같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는 살벌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에도 각자 따로 먹고 퇴근 후 회식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사장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사장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표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 과장,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셨어요. 키 175cm 정도의 항상 웃는 얼굴로 직원들을 대했죠. 회사를 차린 지 15년 정도 됐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사장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아니, 김 과장, 왜 갑자기 그래요?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인데요? 저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신입의 갑작스런 승진, 횡포, 그리고 무너진 조직 분위기까지. 신입이 부장이 된 이후로 직원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저도 더 이상 견디기 힘듭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 회사에 제 20대와 30대 전부를 바쳤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김 과장, 사실 인사 문제는 이사한테 다 맡겼어요. 그 친구가 엄청난 능력자를 스카우트했다길래 나도 믿고 승진시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게 이사님의 작품이라는 걸요. 사장님은 실제로 그 신입의 업무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사님의 말만 믿고 승진을 시켜주신 거였어요. 김 과장, 며칠만 시간을 줘요. 내가 직접 알아볼게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부탁에 저는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요일 오전 사장님이 전 직원들을 회의실에 모으셨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사장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 문제로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인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모든 인사에 관여하겠습니다. 사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김 과장을 포함해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의 연봉을 10% 인상하겠습니다. 와,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소연 씨는 다시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 신임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부장직은 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합당한 승진이어야 합니다. 6개월의 경력으로는 아직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뭐가 되니요? 흐느끼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지켜봤지만 속으로는 다들 시원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박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날 오후 그 친구는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창피해서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또 하나의 반전은 그 친구와 이사님도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사무실에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사님도 며칠 동안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아마 사장님한테 크게 혼났을 거예요. 신입은 회사를 떠났고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신중하게 새 직원을 뽑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이번엔 절대 성급한 승진 같은 건 없을 거라고요. 이사님은 그 후로 한동안 조용히 지내셨어요. 더 이상 인사에 끼어들지 못하게 사장님이 확실히 제동을 걸어버리셨거든요. 요즘은 예전처럼 사장님과만 붙어 다니시면서 일반 직원들과는 거리를 두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연봉도 올랐고 제 업무에 대한 인정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사무실 분위기가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점심 같이 먹고 가끔 회식도 하고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요. 10년 동안 다니면서 이런 황당한 사건은 처음 겪어봤네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시간이었어요. 한순간에 10년 경력이 물거품이 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